이번에는 그린 뉴딜 관련주를 사려고 스터디 해봤습니다. 역시 시총 대장주를 먼저 찾아봤고요. 하나솔루션의 시총이 가장 큰데 비슷한 규모의 다른 기업은 딱히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하나솔루션만 봤습니다. 하나솔루션이 왜 그린 뉴딜 관련 기업인가 궁금해서 매출 구성을 봤는데요. 태양광 사업 매출이 3조 4,500억으로 전체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네요. 그러면 그린 뉴딜 안에서 태양광 관련 프로젝트는 어떤 게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그린 뉴딜에는 8개의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그 중에 투자 비용이 가장 큰 두 프로젝트에 태양광이 포함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프로젝트라고 해서 공공건축물에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하고 친환경 단열재로 교체하고 저탄소 에너지 고효율 건축을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에 2025년까지 약 20조를 투자할 계획이고 그린 뉴딜 전체 투자 비용의 27%를 차지합니다. 두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 확산 프로젝트라고 해서 태양광, 수소, 풍력 관련된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설비를 보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그린 뉴딜 전체 투자 비용의 28%에 해당하는 20.3조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두 프로젝트에 50%가 넘는 투자 비용이 계획되어 있네요. 물론 이게 모두 태양광 사업에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단열재 교체라든가 수소, 풍력 등과 나눠서 투자가 되겠죠. 그 다음으로 글로벌 산업 동향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시장은 성장하고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연평균 23%씩 성장하고 있고 21년 전망치가 약 150기가와트로 66조 원 규모라고 하네요. 전 세계 태양광 시장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을 살펴보면 2020년부터 태양광 보조금이 삭감돼서 불확실성이 생겼고요. 2020년까지 230기가와트 설치가 목표였는데 올해로 달성이 됐죠. 그리고 다음 5개년 목표치를 설정 중이라고 하는데 예상치가 350에서 450기가와트로 2020년도까지 설치된 수량만큼 더 설치한다는 계획이네요. 하지만 중국은 전체 태양광 모듈의 90%를 자국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기는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경우 최근 태양광 설비를 빠르게 늘리고 있다고 해요. 21년부터 설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바이든이 5년 안에 태양광 패널 5억 정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요. 이게 연 30기가와트 정도니까 연 13조 원 규모겠네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연간 4에서 5기가와트씩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솔루션은 이 태양광 시장에서 잘하고 있는 기업인지 궁금한데요. 국가별 매출을 보면 미국이 25에서 30%로 가장 높고 유럽은 국가는 아니지만 유럽의 비중도 25%나 되네요. 특징적인 건 미국과 유럽에서는 비싸더라도 성능이 좋은 프리미엄 제품을 선호하는데 하나솔루션의 제품들이 경쟁력이 있나 봐요. 그 결과로 미국의 주거용과 상업용 태양광 모듈 마켓시어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독일, 영국, 일본, 한국에서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앞으로는 태양광 모듈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 발전소를 매입, 건설, 운영, 매각 하는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사업을 다운스트림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하나솔루션의 성과가 기대가 되네요. 그럼 하나솔루션은 성장하는 기업인가? 알아보려고 월봉 차트를 봤는데요. 이게 명확하게 성장하는 기업인지는 모르겠는데 최근 주가가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아 새로운 성장이 시작되는 건가 하는 기대 반 걱정 반이네요. 재무 상태도 체크해봤습니다. 부채 비율은 154%로 높네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5.4% 줄었고요. 하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플러스 81%로 올랐습니다. 영업이익률은 3.98%에서 7.63%로 개선됐네요. 현재 PER은 지난 4분기 당기순이익이 적자여서 마이너스입니다. 왜 적자였냐? 국내 기업들이 태양광 모듈을 만들 때 쓰는 기초 소재인 폴리실리콘도 생산했었는데 이쪽은 안타깝게도 중국 기업들에 밀려서 많은 국내 업체들이 철수있다고 해요.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로 폴리실리콘 사업을 철수하면서 손실을 반영해서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됐었습니다. 올해는 다시 흑자 전환이고요. 추정 PER은 18.3으로 업종 평균 64보다 낮네요. 즉 업종 평균보다 저평가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참고로 유상증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확보한 자금으로 태양광 및 수소 사업에 투자한다고 하네요. 신주 배정 기준일은 21년 1월 19일이니까 매수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언제 사고 언제 팔지 고민해봤는데 제 나름대로 만든 3가지 방법 중에 방법 3에 따라서 매매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지난 3개년 주가를 가지고 이 3가지 방법으로 매매했을 때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방법 3이 가장 적절해 보이거든요. 방법 3은 5일선, 11선, 21선이 정배열됐을 때 사서 역배열될 때 파는 전략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면 정배열은 위에서부터 5일선, 11선, 21선 순서로 놓여 있는 거고 그림상 파랑, 주황, 빨강 순서죠. 역배열은 반대로 위에서부터 21선, 11선, 5일선 순서로 놓여 있는 겁니다. 그림상 빨강, 주황, 파랑 순서죠. 지금 주가를 보면 새해 첫날 정배열이 시작됐네요. 그때 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출발해서 가고 있어가지고 좀 고민이 되네요. 근데 떨어지길 기다리려고 해도 언제, 얼만큼 떨어질지 모르니까 저는 지금 절반을 사고 다음 정배열 시작 때 다시 절반을 사는 전략으로 가볼까 합니다. 오늘 공부는 끝이고요. 파이프맨들 화이팅!